지평선이 붉게 물들더니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산티아고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이미 많은 성을 보고 많은 여인들을 만났다. 물론 그 여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지난 이틀 동안 기다린 그 소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에겐 겉옷이 한 벌 있었고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양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슴에 품어온 큰 꿈을 매일 실현하는 것, 바로 세상을 여행하는 일이었다. 안달루시아 초원에 실증이 나면 양떼를 팔고 선원이 될 수도 있었고, 바다에 물리면 수많은 마을들과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기회들을 알아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신학교에서 신을 찾겠다는 걸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여행을 다녔다. 근처를 몇 번 지나다닌 일은 있었지만 그 교회에 머문 것은 처음이었다. 세상은 넓고 끝이 없으니 양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 더욱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문제는 양들이 새로운 길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양들은 목초지가 바뀌는 것이나 계절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지. 저놈들은 그저 물과 먹이를 찾는 일밖에 몰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지도 모르지. 나만 해도 그 소녀를 알게 된 후로는 다른 여자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점심 전에는 타리파에 도착할 것 같았다. 거기서 책을 더 두꺼운 책과 바꾸고 병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면도와 이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소녀를 만나기 전에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다. 다른 양치기가 더 많은 양들을 데리고 그보다 먼저 그 가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다.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것이지.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타리파에 해몽을 잘하는 노파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때문이었다. 지난밤 그는 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꾸지 않았던가. 노파는 집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산티아고를 맞아들였다. 색색의 비닐 조각을 엮어 만든 말이 거실과 방을 나누고 있었다. 방 안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예수상과 의자 2개가 있었다. 노파는 의자에 앉으며 그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는 산티아고의 2 손을 잡고 기도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마치 집시들의 기도 같았다. 산티아고는 많은 집시들을 만나보았다. 집시들 역시 세상을 떠돌아다니지만 양을 치지는 않았다. 떠도는 말로는 집시들은 끊임없이 남을 속인다고 했다. 악마와 계약을 맺으며 노예로 부리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유괴한다고도 했다. 어렸을 때 산티아고는 유괴를 당할까봐 집시들을 몹시 무서워했었다. 노파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예전의 그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저기 예수님의 성상이 있잖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손이 떨려 노파가 그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게 될까 걱정되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주기도문을 외웠다. 아주 흥미로운 손금이군. 노파가 그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다. 산티아고는 긴장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노파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빼냈다.
저는 손금을 보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산티아고는 이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빨리 복채를 지불하고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반복되는 꿈 따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꿈을 풀이해달라고 온 게지. 꿈이란 곧 신의 말씀이지. 신이 세상의 언어로 말했다면 나는 자네의 꿈을 풀어줄 수 있어. 그러나 만약 신이 자네 영혼의 언어로 말했다면 그건 오직 자네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다네. 하지만 어느 쪽이 됐건 복채는 내야 해. 노파가 말했다. 이건 속임수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모험을 해보기로 작정했다. 양치기는 언제나 늑대와 가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험이 양치기라는 직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똑같은 꿈을 연달아 2번 꾸었습니다. 꿈에 양들과 함께 초원에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서는 양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내 양들과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들도 낯선 사람에게 겁을 먹고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양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곧잘 논단 말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동물들은 사람의 나이를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그가 말했다. 자네 꿈 얘기나 계속해봐. 불에 소트를 올려놨어. 게다가 젊은이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너무 뺏진 말아야지. 노파가 산티아고의 말을 끊었다. 그 아이는 한동안 양들과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약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산티아고는 노파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그 아이는 제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아이는 정확한 지점을 제게 짚어주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이 깼어요. 2번이나요. 노파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자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보물을 찾게 되면 그 10분의 1을 내게 주게. 노파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웃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웃음이었다. 숨겨진 보물에 대한 꿈 덕분에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다니. 이 친절한 노파는 집시가 분명한 것 같았다. 집시들은 되게 멍청하니까. 자, 그럼 이제 꿈을 풀이해 주셔야죠.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전에 맹세를 해야지. 해몽의 대가로 자네가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2를 주겠다고 말이야. 산티아고는 맹세했다. 노파는 예수상을 바라보며 맹세를 반복하게 했다. 그건 이 세상의 언어로 된 꿈이라네. 난 그 꿈을 풀이해 줄 수가 있어. 하지만 아주 어려운 해몽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찾게 될 보물에서 내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꿈은 이렇다네.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난 한 번도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아이가 자네에게 보여주었다면 실제로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네는 거기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산티아고는 처음엔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였다면 굳이 노파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으니 말이다. 다행히 아직 노파에게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 말을 듣자고 시간을 들여가며 여길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풀기 어려운 꿈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지극히 단순한 것이 실은 가장 비범한 것이야. 현자들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지. 자, 이제 난 손금 보는 법이나 연구해봐야겠어. 난 애당초 현자는 못 되니까 말이야. 어떻게 제가 이집트까지 간단 말이에요? 난 그저 해몽만 할 뿐이야.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딸년들이 주는 걸로 이렇게 겨우 먹고 살고 있지. 만약 제가 이집트에 못 가면요? 못 가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복채를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니까.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티아고에게 그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그가 노파의 시간을 이미 많이 빼앗았기 때문이었다. 양치기 산티아고는 잔뜩 실망한 채 밖으로 나왔다. 꿈 따위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선 먹을 것을 구하러 식료품점에 들렀다. 책을 좀 더 두꺼운 책과 바꾸었고 새로 산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 광장으로 갔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포도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맛으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양들은 마을 입구 새로 사귄 친구의 외양간에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다. 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하지만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며칠씩 함께 지낼 필요는 없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산티아고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들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 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겐 인생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현실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꿈속의 여인 같은 것이니 말이다. 산티아고는 해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려 양들을 초원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이제 사흘 후면 가게 주인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는 타리파의 신부로부터 구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시체를 파묻는 이야기가 나오는 두꺼운 책이었다. 등장인물들 이름도 너무 복잡했다. 언젠가 자신이 책을 쓰게 되면 독자들이 이름을 한꺼번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도록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노인이 옆에 와 앉더니 말을 걸어왔다. 저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는 겐가? 노인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겠죠? 산티아고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독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사실 그때 그는 자신이 가게 주인 딸 앞에서 양털을 깎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도 없이 상상해본 광경이었다. 양털은 뒤에서 앞으로 깎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소녀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양털을 깎는 동안 그녀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도 몇 가지 따로 기억해 두었다. 대부분 책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끈질겼다. 지치고 목이 마르다며 포도주를 한 모금 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포도주병을 내밀었다. 그러면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노인은 이야기에 굶주려 있는 듯 했다. 이번에는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산티아고는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자리를 옮겨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났다.